네, 신화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입니다. 네, 오늘 또 박찬욱 감독의 그 멋진 영화 아가씨, 김태리, 김민희, 하정우 주연의 아가씨,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코우즈키 영감이 함경도로 떠나기 사흘 전. 씬 55. 코우즈키 저택 앞낮. 자동차 안에 앉은 백작. 무자챙을 살짝 틀어 인사한다. 저택 전면을 향해 뻗은 진입로. 차가 달려와 빠져나간다. 현관에 선 코우즈키와 히데코, 수키와 하인무리, 하녀 이이가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꼴을 곁눈질로 보는 수키. 아가씨는 백작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날 데려가는 조건으로. 아가씨는 백작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곧바로 다음 차가 들어와 멈춰선다. 코우즈키와 집사가 뚜벅뚜벅 걸어가 차에 탄다. 백작은 먼저 떠나는 신용만 하고 가까운 데서 기다리기로 했다. 이모부가 손짓을 하자 쪼르르 달려가 앞에 서는 히데코. 몇 마디 말하더니 차 출발을 지시하는 코우즈키. 깊숙이 몸을 숙여 인사하는 사사키 부인과 하인들. 무리로 돌아오는 히데코. 하녀들 사이에 수키를 바라본다. 하인들은 각자 일을 찾아가고 북적이던 현관에 둘만 남는다. 히데코, 굳은 결심을 담아 나하고 좋은 데 갈래? 씬 56. 후원. 밤. 바쁘게 움직이는 다리 4개. 뒤로 저택이 시커멓게 보인다. 큰 가방 하나씩을 들고 벚나무 아래를 지나는 수키와 히데코. 큰 가지에서 늘어진 밧줄을 올려다본다. 어느덧 꽃이 많이 졌다. 자꾸 뒤돌아보는 히데코를 잡아끄는 수키. 씬 57. 밤. 무릎 높이로 낮게 둘러친 담장이 길게 이어졌다. 수키. 한 걸음에 가뿐히 뛰어넘는다. 히데코는 담 앞에 서서 그 너머 저택 바깥을 응시할 뿐 꼼짝도 못한다. 숨마저 가빠진다. 도로 넘어온 수키. 트렁크를 담 앞에 눕혀 계단을 만들어준다. 얼어붙은 히데코의 발을 들어 트렁크에 올려 놓아준다. 등을 떠민다. 겨우 넘어가는 히데코. 씬 58. 벌판. 새벽. 날듯이 달리는 히데코. 헐떡거리면서 겨우 따라가는 수키. 둘 다 웃는다. 씬 59. 강. 새벽. 물 한 개 자욱한 강가에 선 히데코. 수키의 머리를 매만져준다. 저쪽에서 노를 저어오는 작은 배가 보인다. 잠시 후 백작이 노를 저어 물살을 헤집는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뱃머리가 안개를 밀어내며 나아간다. 히데코. 강물에 손수건을 적셔 수키 이마에 땀을 닦아준다. 그러면서도 불안한 눈빛으로 두리번거리는 히데코. 씬 60. 관부연락선. 갑판. 저녁. 하늘이 시뻘겋게 물들었다. 뱃전에 기대선 세 남녀. 히데코를 가운데 두고 수키와 백작이 좌우로. 부산이 멀어진다. 히데코의 오른손을 가져다 팔짱을 끼는 백작. 왼손을 움직여 수키 손을 몰래 잡는 히데코. 쿵쿵쿵 누군가 갑판을 띄워오는 소리. 흠칫 놀라며 낮게 비명까지 지르는 히데코. 수키 팔에 매달리며 휙 돌아본다. 일행 뒤로 뛰어가는 일본군 병사 둘. 히데코.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린다. 히데코 어깨에 팔을 둘러 안아주는 백작. 이모부가 함경도 금광까지 가는 데만 꼬박 사흘이에요. 아가씨 도망갔다고 사사키 부인이 전보를 친데 받자. 도착을 해야 전보를 받겠죠. 잠시 광고가 나와서. 아가씨가 도망갔다고 사사키 부인이 전보를 친데 봐야 도착을 해야 전보를 받겠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또 사흘. 이 배를 탔다는 걸 운 좋게 알아냈다 쳐도 우리가 시모노세키에서 또 어디로 튈지 알아낼 도리는 없어요. 공포가 가시자마자 백작의 팔을 걷어내고 선실로 내려가는 히데코. 급히 따라가는 수키. 씬 61. 낮. 맹렬히 달리는 증기기차. 기차 객실.
난 바짝 붙어앉은 수키와 히데코 도시락을 만나게 먹는다. 서로 반찬을 얹어주기도 하고 사이좋게 먹는다. 백작 맞은편 두 여자를 보며 외롭게 먹는다. 63. 절 앞 난 차가 못 들어오는 산길을 큰 트렁크를 들고 낑낑거리며 걸어오는 백작과 수키. 작은 핸드백만 든 히데코가 따라온다. 길 끝에 허물어져가는 도리 신사의 정문이 보인다. 신 64. 구석방 난 어둡고 눅눅한 창구 같은 방에서 히데코에게 후리소대를 입히는 수키. 여기저기 거미와 지네 때문에 겁이 나지만 불평 한마디 없는 히데코. 승려 도둑질하지 않고. 신 65. 배전 밤 신랑 신부 도둑질하지 않고. 전통 혼례가 거행된다. 다 쓰러져가는 절에서 한밤중에 세수도 안 한 것 같은 승려의 주례하에 하객이라고는 천한 인상의 욕한 여주인 하나 두고 밖에서 예식을 지켜보는 수키. 승려 배우지 아닌 자와 음탕한 짓을 하지 않고. 신랑 신부 배우지 아닌 자와 음탕한 짓을 하지 않고. 승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신랑 신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반지 상자를 들어 향로 위에서 연기를 쐰 다음 백작에게 건네는 승려. 백작 히데코 손에 반지를 끼워준다. 같은 방법으로 히데코에게 반지 상자를 건네는 승려. 백작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나서 손바닥을 펼쳐 내미는 히데코. 당황하는 백작과 승려. 잠시 후 알아차린 백작. 주머니에서 작고 파란 유리병을 꺼내 건넨다. 만족하는 히데코. 예식이 솟게 된다. 수키는 정신없이 히데코를 바라본다. 둘이 잠깐 눈이 마주칠 때 괜찮다고 말하듯 살짝 미소 짓는 히데코. 산중의 료칸 방, 신방, 밤. 코우즈키 저택이 그리워지는 초라한 다다미방. 여주인이 신방 이부자리 준비를 마치고 나간다. 히데코의 머리 장식을 뽑아주는 수키. 천천히 옷을 벗기려 한다. 히데코 수키에게 입을 맞추면서 수키 손을 잡아 자기 다리 사이에 넣는다. 놀라는 수키 5단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는 히데코. 백작 발소리가 들리자 뿌리치고 일어서는 수키. 올려다보는 히데코의 슬픈 얼굴. 드르륵 미닫이 문이 열리고 백작의 얼굴이 보인다. 신 67. 수키 객실. 밤 잠 못 이루는 수키. 바로 옆방에서 히데코의 교성이 들린다. 이를 악무는 수키. 귀 막은 채 노래까지 부른다. 신 68. 료칸 몽따주. 아침 저녁. 아침 수키. 신방 문을 열면 이부자리 위에 단정치 못한 옷 매무새와 헝클어진 머리로 인형처럼 멍하게 앉은 히데코. 고개를 들려 수키를 본다. 피로 점점이 얼룩진 욕. 욕한 여주인이 수키를 슬쩍 밀치고 들어와 이부자리 정리를 시작한다. 수키 쪽을 힐끔거리며 수키. 백작은 욕한 주인을 매수해서 우리를 감시했다. 달아날까 무서웠던 게지. 나 복도에서 엿보는 욕한 여주인. 속옷바람으로 경대 앞에 앉아 일부러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는 히데코. 기모노를 들고 한숨을 쉬는 수키. 히데코. 옷은 입어 뭐해.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얼굴에 화색이 돌며 하녀놀이 할까? 전처럼. 잠시 후 복도. 료칸 여주인. 이상하고도 흥미롭다는 듯 안을 엿본다. 상전이 하녀 기모노를 입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수키. 백작은 아침에 나가 밤늦게 온다. 법적으로 결혼을 인정받고 상속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다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방에서 나오는 수키. 료칸 여주인처럼 복도에서 신방을 엿본다. 미닫이 문을 살짝 열려는 순간 드르륵 열리고 백작이 중절모를 쓰면서 나온다. 주춤하며 물러서는 수키. 재빨리 안을 본다. 엉망이 된 이부자리 헝클어진 머리로 멍하니 앉은 히데코. 돌아보는데 눈에 초점이 없다. 수키. 복도에 앉아 구두꿀을 먹는 백작에게 덤비듯 달려온다. 힘겹게 억누른 분노에 의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수키. 이렇게 모질 수가 있냐? 꽃을 뽑아왔으면 새 땅에 심어줘야 할 거 아니야. 백작. 어쩌란 거야? 수키. 병원에 빨리 앉혀놓고 뭐 하는 거냐고.
어이없다는 웃음을 날리며 외출하는 백작. 저녁 좁은 마당의 부슬비. 단정치 못한 차림으로 오동나무 옆에 선 히데코. 우산을 들었는데 거꾸로 들었다. 손잡이가 하늘을 향했으니 우산은 오목한 그릇이 되었다. 마루에 앉아 차분하게 쓰기 연습을 하는 수키. 두 여자를 번갈아 보며 흥미로워하는 욕한 주인. 외출했다 온 백작. 들고 온 대형 보스턴백을 마루에 놓더니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히데코를 본다. 수키를 돌아본다. 수키 백작을 건너다본다. 백작 수키를 바라본다. 우산을 버리고 다가온 히데코. 보스턴백을 연다. 살짝 드러난 지폐뭉치, 통장, 채권더미, 목적을 이루었는데 누구의 얼굴도 박지 않다. 씬 69 료칸 앞. 허름하기 짝이 없는 외딴 집 앞에 자동차가 도착. 양복 입은 두 남자가 내린다. 백작이 맞이한다. 씬 70 신방 낮. 여전히 히데코 기모노 차림의 수키. 권태로운 얼굴로 스피넬 귀걸이를 햇빛에 비춰보고 있다. 투명한 파란 보석을 통과한 빛이 흰 벽에 어른거린다. 문 열리는 소리에 일어서는 수키. 백작이 데리고 들어온 양복쟁이들이 수키 손에 들린 귀걸이를 유심히 본다. 그들을 등지고 낮고 빠르게 말하는 백작. 정신병원 의사들이야.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알지? 잠시 후 키와 생김새가 비슷한 의사 1, 2와 마주 앉은 수키. 긴장했는지 침을 꿀꺽 삼킨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면 툇마루에 앉아 생전 안 하던 바느질을 하는 히데코. 의사 1, 히데코를 가리키며 묻는다. 의사 1, 저 사람이 누굽니까? 수키, 후지하라 백작 부인입니다. 결혼 전에는 이즈미 히데코 아가씨였고요. 의사 2, 동료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노트에 적으며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수키, 마님의 하녀입니다. 의사 1,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는다. 이름이 수키, 타마코입니다. 의사 2,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을 부르나요? 수키, 네. 의사 1, 좋아요. 그러면 타마코 양은 마님을 위해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는 수키. 망설인다. 복도에 선 백작이 문틈으로 강렬한 눈빛을 쏘아보낸다. 수키, 아무도 마님을 다치게 할 수 없고 마님이 아무도 다치게 할 수 없는 곳에 가둬놓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씬 71 자동차 낮. 달리는 차 안 수키. 걱정스러운 얼굴로 히데코를 살핀다. 부수수한 머리에 수수한 기모노를 입은 히데코. 창밖을 본다. 백작. 몇 가지 검사만 받고 저녁은 평화호텔 가서 양갈비 먹읍시다. 히데코 돌아본다. 유리에 이마가 눌려 생긴 빨간 동그라미를 보고 그만 픽 하는 수키. 눈에는 눈물, 입가엔 미소, 머리에는 나비 장식이 달린 머리핀. 씬 72 정신병원 앞. 낮. 자동차가 도착한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 1, 2 그리고 그들보다 더 크고 거칠어 보이는 여 간호사 1, 2가 나란히 서서 기다린다. 먼저 내리는 백작. 수키 손을 잡고 하차를 도우며 속삭인다. 백작. 다 됐어. 고생 많았다. 혼자 내리는 히데코를 향해 몸을 돌리고 겁내지 마시길. 그러나 겁먹은 얼굴로 창마다 쇠창살이 달린 건물을 올려다보는 히데코. 그녀 얼굴을 쓰다듬는 수키. 이별의 순간에 이르자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을 안 쓰기로 한 모양이다. 히데코를 안았다가 의사, 간호사들이 다가오자 몸을 뗀다. 의사 1, 안녕하세요 백작 부인. 저 기억하시죠? 수키는 슬픈 얼굴로 히데코를 돌아본다. 히데코 대답을 하라는 듯 수키를 본다. 부인? 수키. 백작과 두 의사를 차례로 돌아본다. 잠시 정적. 어리둥절해서 꼼짝 않고 선 수키. 간호사 1과 2, 수키를 향해 다가온다. 수키의 팔을 잡아 데리고 들어가려 한다. 확 뿌리치면서 표독스럽게 대드는 수키. 수키, 무슨 짓이에요? 의사 1, 부인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돌보려는 겁니다. 수키, 사람 잘못 보셨어요. 백작 부인은 저분이라고요. 백작님, 말해줘요. 의사 2, 백작을 향해 안타깝다는 듯. 아직도 자기를 조선인 하녀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백작, 조선인 유모 손에 오래 자란 탓에. 수키, 울부짖으며 이 나쁜 새끼. 어깨를 꽉 잡는 간호사들에게 이런 망할, 이런 더러운 년들. 와! 의사 2,
여기선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부인. 백작 옆에 선 히데코를 돌아보는 핏발선 수키의 눈. 히데코 겁먹은 눈망울에 그렁그렁 맺힌 눈. 이슬. 수키. 아가씨. 히데코. 불쌍한 우리 아가씨. 완전히 돌아버리셨수. 주머니에서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로켓을 꺼내더니 의사 일에게 내민다. 혹시 도움이 될란가? 젤로 소중히 하시던 어머니 유품이구먼요. 제 정신이셨을 적에 로켓을 팔아 여러분은 의사일 고개를 끄덕인다. 의사일 하녀는 이리도 사려가 깊건만. 수키에게도 보여준다. 로켓 안에 끼워진 그림은 히데코의 어머니가 아니다. 수키와 똑 닮은 일본 여인으로 바뀌어 있다. 의사일이 손짓하자 울부짖는 수키를 끌고 가는 간호사들, 의사들, 백작과 히데코에게 인사하고 따라 들어간다. 수키, 당신은 히데코를 쑥맥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하, 쑥맥이라니. 우리 히데코 아가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분은 처음부터 그냥 무서운 년이다. 하하하. 수키를 지켜보며 슬픈 표정을 연기하는 히데코의 얼굴에서 페이드아웃, 검어진 화면에 떠오르는 글자 제2부. 씬 73 코우즈키 저택 서재 낮. 5살의 히데코가 정신병원에서의 수키처럼 울부짖으며 몸부림을 친다. 현재보다 20살 젊은 사사키 부인이 뒤에서 꼭 끌어안고 있지만 요란한 발길질을 감당하기 힘들어 보인다. 5살 히데코. 나쁜 년 아니야. 그만큼 젊은 코우즈키가 맞은편에 앉아 흥미롭다는 듯 아이를 꼼꼼히 살피다가 주머니에서 비단끈에 왕사탕만한 쇠구슬들이 줄줄이 엮인 문진을 꺼낸다. 구슬 하나를 뽑아 건넨다. 발버둥을 멈추는 히데코. 코우즈키. 입에 넣어라 히데코. 사탕인 줄 알고 냉큼 입에 받아넣는 히데코. 손 내밀어라. 또 줄 알고 얼른 손을 내밀자 손가락의 여린 관절 부분에 쇠구슬 문진을 힘껏 내리치는 코우즈키. 깜짝 놀라 손 빼는 히데코. 입속에 쇠구슬 때문에 비명도 못 지른다. 코우즈키. 사사키 부인에게 손짓해 히데코의 손을 다시 내밀게 한다. 정확히 관절 부분을 3번 가격하는 코우즈키. 침을 질질 흘리며 황망하고 겁에 질린 눈으로 올려보는 히데코. 코우즈키가 고개를 끄덕이자 놓아주는 사사키 부인. 코우즈키. 비단 수건을 꺼내 구슬에 묻은 피를 닦는다. 화면 넓어지면 코우즈키 옆에 앉은 아내 히데코의 이모가 소개된다. 넋이 나간 듯 공허한 눈을 가진 바짝 마른 여자. 성인 히데코. 엄마가 죽고 또 아빠가 죽고 난 조선에 있는 이모네로 보내졌다. 코우즈키. 다시 말대답이 하고 싶을 때는 이 구슬맛부터 떠올려버려. 문진을 히데코의 허리끈에 묶어주는 코우즈키. 침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이모부를 노려보는 히데코. 씬 74 히데코 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사키 부인. 등롱을 들었다. 우리가 일부에서 본 도기 인형을 안고 따라 들어오는 히데코. 협탁 램프에 불을 옮겨 붙이는 사사키 부인. 히데코. 한 걸음 다가서더니 안아달라는 듯 두 팔을 벌려 내민다. 사사키 부인. 혼자 주무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울상을 짓는 히데코에게 훗날 수키가 쓰게 될 하녀 방을 가리키며 저 안에 몸이 야채만한 사내가 있는데 계집애 우는 소리를 유독 못 견뎌해요. 시끄럽게 굴면 썽이 나서 문 열고 쫓아올 거려? 5살 히데코. 와서요? 사사키 부인. 큰 몸으로 아가씨를 덮쳐 눌러버리죠. 아무 소리도 못 내게. 히데코. 하녀 방문을 뚫어지게 보는데 마침 그 문이 끼익 열린다. 히데코와 사사키 부인 함께 비명을 지른다. 방 안 어둠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는 이모. 5살 배기한테 겁이나 주고 사사키 부인 이모를 노려보다가 도망치듯 나간다. 무서워하는 조카에게 다가와 손에 든 목걸이를 툭 늘어뜨려 보여주는 이모. 금줄에 달린 로켓의 뚜껑을 열자 히데코 엄마의 초상화가 보인다. 히데코 손에 목걸이를 넘기더니 이모,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하는 히데코. 고아? 나도? 잘 봐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꼼짝 않는 이모. 다들 그러던데 난 언니만 못하다고. 5살 히데코. 고아요 이모. 흡족한 답을 얻었는지 쓱 일어나 인사도 없이 가버리는 이모.
손에 남겨진 엄마 초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히데코. 이모, 낮, 밤, 남자, 여자. 신 75, 서재, 낮, 5살 히데코. 낮, 밤, 남자, 여자. 작은 의자에 앉아 책 읽는 어린아이 뒷모습. 분홍색 얇은 염소 가죽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긴다. 이모가 옆에 앉아 지도한다. 간단한 사파에 글씨가 곁들여진 페이지. 이모. 눈, 코, 입, 귀, 어깨, 젖꼭지, 배꼽. 5살 히데코. 눈, 코, 입, 귀, 어깨, 젖꼭지, 배꼽. 이모. 모르는 단어라 못 따라하는 히데코. 맞은편에 앉은 코우즈키. 혀에 펜촉을 댔다 뗐다 하며 색안경 너머로 지켜본다. 5살 히데코. 더듬으며 킥킥 웃는 이모. 마주보고 웃는 히데코. 이모와 히데코 뺨에 차례로 길다란 쇠자가 날아든다. 놀란 눈으로 뺨을 쥐고 코우즈키를 바라보는 히데코. 재빨리 얼굴에 미소를 지워버리는 이모. 신 76. 히데코 방, 낮. 무릎을 꿇고 옷을 입혀주는 하녀의 따귀를 때리는 5살 히데코. 주먹만한 손이어도 매섭다. 뺨을 감싸며 물러서는 하녀. 히데코. 다가가 다른 쪽 따귀도 갈기리 하는데 사사키 부인이 와서 손목을 붙잡는다. 성인 히데코. 나는 10대를 맞으면 20대를 때렸다. 몸부림을 쳐 손을 빼더니 사사키 부인의 뺨도 때린다. 부인은 눈에 불꽃이 튄다. 남이 나보다 아파 보이면 사는 게 그럭저럭 견딜만 했다. 신 77. 서재, 몽따주, 낮, 밤. 사사키 부인. 코우즈키가 히데코 혼내는 광경을 보며 흐뭇한 웃음을 참는다. 코우즈키가 휘두른 쇠자가 5살 히데코의 뺨을 때린다. 찰싹찰싹찰싹. 맞고 옆으로 돌아갔던 머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8살 히데코로 바뀌어 있다. 코우즈키. 네가 조금은 미쳤다는 걸 난 알지. 아무래도 목의 혈통이 저 지경이니까. 아내를 힐끗 돌아보는 코우즈키. 무표정으로 눈은 천장을 향해 치켰던 이모. 그래서 훈련시키려는 거야.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다. 안 되면 일본의 정신병원이라는 데로 보내버려야겠지. 그 말에 동요하기 시작하는 이모. 눈동자가 내려오던 이번에는 좌우로 움직인다. 합리적인 독일인들이 설립했기 때문에 광증 치료에 아주 효과를 본다더구나. 땅에 구덩이를 파서 환자를 하나씩 놓고 뚜껑을 닫아둔다지 뭐냐. 좀 나아지면 말뚝에 사슬로 묶어 개처럼 기어다닐 수 있게는 해준다지만. 이모가 벌떡 일어나 달려가지만 사사키 부인이 늘어진 줄을 잡아당기자 벽에 접혀있던 주름식 쇠창살이 쫙 펼쳐져 앞을 막는다. 못 참고 픽 웃는 사사키 부인. 터덜터덜 돌아와 얌전하게 앉는 이모. 8살 히데코. 마침내 금년이 옷을 벗었을 때 각자의 책상을 두고 마주 앉은 10살 히데코와 코우즈키. 노랑 장갑을 낀 히데코가 책장을 넘기면 금병매의 삽화, 반금령과 서문경이 서로의 음부를 어루만지는 장면을 그린 채색 목판화. 유창하게 낭독하는 히데코. 곁에 앉은 이모. 10살 히데코. 서문경이 그 여자의 옥문을 살펴보니 솜털조차 없이 눈처럼 희고 옥처럼 매끈하고. 코우즈키. 사이사이에 숨을 쉬어야지 혀로 접시를 핥아내듯 해서야 되겠느냐. 이모 읽는 것을 들어보아라. 아내를 돌아보는 코우즈키. 이모. 시범 낭독을 시작한다. 공허한 눈동자와 체념한 표정과는 달리 윤기 있는 음성과 풍부한 표현력으로 책을 읽어내린다. 이모. 마침내 금년이 옷을 벗었을 때 서문경이 그 여자의 옥문을 살펴보니 정식 독해 장면으로 전환된다. 5명의 손님과 코우즈키가 지켜보는 가운데 책을 읽는 이모. 아름다운 기모노와 정성 들인 화장 덕에 볼라보리만큼 아름다워 보인다. 뒤에 걸린 족자에는 숨은 샘을 찾다라고 적혔다. 앞으로도 코우즈키는 물론이고 독회에 참가하는 모든 남성은 연미복을 입기로 한다. 이모. 솜털조차 없이 눈처럼 희고 옥처럼 매끈하고 북처럼 팽팽하며 비단처럼 보드라운데 장막을 걷듯 살로 된 문을 열면 안에서부터 잘 익은 술향기가 풍겨나오고 결결이 붉은 우단이 주름진 갈피마다 이슬이 맺힌 가운데 그 중심이 어둡고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생명을 가진 듯 옴찔옴찔하더라. 코우즈키 뒤에 쳐놓은 커다란 병풍 뒤
10살 히데코가 인형을 안고 앉아 듣는다. 호기심을 못 이기고 병풍 너머로 빼꼼 고개를 내미는 히데코. 이모부와 손님들 등짝이 보인다. 그 너머로 이모 잠깐 낭독을 멈추고 눈을 들었다가 조카를 발견한다. 얼어붙은 듯 꼼짝도 못하고 이모를 건네다보는 히데코.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였습니다.